매년 봄마다 집안이 온통 흙밭으로 변하는 거 다들 지겨우시죠? 창틀엔 흙먼지가 쌓이고 바닥은 지저분해지고 정체 모를 흙포대들은 왜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지.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번거로움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가드너 여러분. 오늘은 흙 없이도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울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이면서도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흙이 전혀 필요 없어요. 지저분한 먼지도 무거운 포대도 흙에서 생기는 병충해 걱정도 이제 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드닝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한 식물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본 가장 특이한 식물 재배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익숙한 흙을 포기하려는 걸까요?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흙에서 잘만 키우셨는데 말이죠. 문제는 요즘 시중에서 파는 흙이 일종의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예쁜 포장지에 담겨 있어도 그 속엔 산도가 너무 높아 새싹을 죽이는 피트모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포자나 해충의 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일단 너무 불편하잖아요. 무거운 흙포대를 나르고 베란다에 쌓아두었다가 온 집안에 흩어진 흙을 치우는 건 정말 고역이죠. 무토양 재배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흙 대신 깨끗하고 관리가 쉬운 배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배지란 흙이 아니면서도 뿌리가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 대형 스마트팜이나 온실에서 최고의 수확을 얻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검증해온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도 집에서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서 제 모종 기르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바로 코코피트라고 불리는 코코넛 배양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크고 무거운 흙포대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 대신 벽돌처럼 작고 가벼운 블록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코코넛 껍질을 잘게 부수어 압축한 거예요.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유기농 자원이라 우리 식물들에게 정말 딱이죠. 이게 왜 그렇게 좋냐고요? 첫째, 정말 깨끗합니다. 완벽하게 소독된 상태라 잡초 씨앗이나 해충,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곰팡이, 병균이 전혀 없어요. 둘째, 뿌리가 숨쉬기에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자가 포슬포슬하고 가벼워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거든요. 꽉 막힌 흙에서는 뿌리가 질식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산소를 마음껏 마시며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머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코피트는 자기 무게의 7배에서 9배나 되는 물을 흡수했다가 뿌리에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전달해 줍니다. 덕분에 매일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말려서 모종을 망칠 걱정도 덜 수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도 아끼고 식물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코코피트 벽돌을 단순히 구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코코넛은 보통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섬유질 안에 염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 염분은 연약한 어린 식물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척입니다. 우선 벽돌에 뜨거운 물을 부어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면서 마치 스펀지를 짜듯 꽉 짜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보통 욕조에서 낡은 베개 커버나 거즈망을 활용해서 세척하곤 해요. 이렇게 헹궈낸 코코피트는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흙을 더 포슬포슬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기 위해 펄라이트나 질석을 20에서 30% 정도 섞어주는 건데요. 이 재료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섞어주면 뿌리가 아주 빠르고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덕분에 모종이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아마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일반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지피 펠리트입니다. 아마 원예 용품점에서 작고 납작하게 압축된 동전 모양의 물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죠. 펠릿 하나하나가 식물 한 포기를 위한 완벽한 미니 화분이 되거든요. 압축된 피트모스가 얇은 망에 감싸여 있어 모양을 딱 잡아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화분이나 흙을 따로 준비하며 번거롭게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트레이에 펠릿을 놓고 미지근한 물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펠릿이 부풀어 오르면서 씨앗을 심기에 딱 좋은 원통형 기둥 모양으로 변하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귀찮은 옮겨 심기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면 펠릿재 그대로 땅이나 큰 화분에 심어주면 되거든요. 겉면의 망은 시간이 지나면 흙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옮겨 심을 때 뿌리가 다칠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뿌리가 자리를 잡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오이나 애호박 혹은 뿌리가 예민해서 옮겨 심기를 싫어하는 꽃들을 기를 때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피트모스 펠렛 참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 꼭 알아야 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수분이 너무 빨리 마른다는 건데요. 특히 건조한 아파트 실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피트는 일반 흙보다 훨씬 빠르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해도 소중한 모종이 금세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펠렛이 담긴 트레이 바닥에 항상 물이 살짝 고여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산도 문제입니다. 원래 피트는 산성이 강해서 모든 식물에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조사에서는 산도를 중화시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모종이 유독 잘 자라지 않는다면 산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줄 때 나무째나 고토석회 가루를 아주 살짝 섞어주면 토양의 산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피트모스 역시 코코넛 섬유처럼 영양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흙보다 조금 더 서둘러서 영양제를 챙겨주어야 모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원예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안면, 즉 미네랄 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 건물 단열재로 쓰이는 그 재료와 같은 종류예요. 물론 식물을 키울 때는 농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전용 안면을 사용하죠. 겉모습은 단단한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주로 큐브나 매트 또는 작은 플러그 형태로 나옵니다. 안면은 전 세계 대규모 온실이나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로 채소와 꽃을 키울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배지입니다. 왜 전문가들은 이 안면을 그토록 선호할까요? 바로 안면이 가진 탁월한 성질 때문입니다. 우선 안면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중성인 불활성 상태입니다. 즉, 배양액의 성분과 반응하지 않아 영양 관리가 매우 정밀하죠. 게다가 무균 상태라 깨끗하고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재배가는 식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마른 안면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미세한 먼지가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안면 자체에는 영양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내내 정밀하게 배합된 배양액을 꾸준히 공급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미네랄 우를 사용해 보기로 하셨다면 코코넛 배지와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새로 산 마른 미네랄 울은 pH 7에서 8 정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약산성 환경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식물에게 그리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용 전에는 큐브나 플러그를 pH 5.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물에 24시간 정도 푹 담가두어야 합니다. 물의 산도를 조절할 때는 수경재배용 pH 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정 급한 경우에는 배터리 전해액을 몇 방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침지가 끝나면 큐브를 가볍게 눌러 물기를 짜줍니다. 이때 내부 구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절대 비틀어 짜서는 안 됩니다. 씨앗은 전용함 심어주시고 이후에는 일반 생수가 아닌 영양액으로만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이 방법은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치 전문 농업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드닝 센터에서 자주 보셨을 만한 두 가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눈에는 익숙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바로 펄라이트와 질석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이 둘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광물입니다. 먼저 펄라이트는 스티로폼처럼 하얗고 가벼운 알갱이 형태예요. 화산석을 뜨겁게 가열해 만든 것으로 가장 큰 역할은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직접 흡수하기보다는 표면에 수분을 머금어 뿌리 주변에 촉촉한 공기층을 만들어주죠. 반면 질석은 금색이나 은색의 얇은 조각처럼 생겼는데요. 질석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흡수력입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듬뿍 머금었다가 식물에게 천천히 나누어주는 마치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만 단독으로 사용해서 식물을 키우는 건 관리하기가 꽤 까다롭지만 다른 흙에 섞어 쓰는 용도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흙이라도 이 펄라이트와 질석만 적절히 섞어주면 식물이 자라기에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펄라이트와 버미큘라이트를 활용해 식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무토양 상토를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코피트나 중화된 피트모스를 준비해 주세요. 전체 부피의 60에서 70% 정도를 베이스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기성을 높여주는 펄라이트를 20%, 그리고 수분과 영양을 머금어주는 버미큘라이트를 10에서 15% 정도 넣어줍니다. 이제 내용물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가볍고 포슬포슬하면서도 적당히 촉촉하고 숨쉬기 편한 최고의 상토가 완성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뿌리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데요. 너무 마르거나 과습해질 걱정이 없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성장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 배합은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대부분의 채소를 키울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키우려는 식물의 특성에 맞춰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보셔도 좋고요. 마치 가드너를 위한 나만의 맞춤형 조립 키트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모종에 딱 맞는 완벽한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혹시 튼튼한 모종을 평범한 나무 톱밥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써오던 아주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구하기 쉽고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주변 제재소에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톱밥이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갓 베어낸 생톱밥보다는 최소 1년 정도 묵혀서 적당히 부식된 화렵수 톱밥이 가장 좋습니다. 생톱밥,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 톱밥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톱밥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톱밥이 분해되면서 토양을 강한 산성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톱밥 속의 박테리아가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주변의 질소를 엄청나게 흡수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톱밥이 모종의 질소를 뺏어가는 꼴이라 자칫하면 모종이 하얗게 질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준비 과정만 거치면 이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톱밥의 독소를 제거하고 훌륭한 배양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과정은 간단하지만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톱밥을 소독하고 과도한 수지 성분을 뽑아내야 합니다. 양동이에 톱밥을 채운 뒤 펄펄 끓는 물을 두세 번 붓고 물이 식을 때마다 따라내는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물이 갈색으로 변하며 탄닌 성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소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뜨거운 물 처리가 끝난 톱밥 한 양동이에 물에 녹인 요소 비료 한 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질소를 보충해 줘야 미생물이 식물의 질소를 뺏지 않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산도 조절입니다. 동일한 양의 톱밥에 나무재나 칼슘 가루, 석회 한 컵을 넣고 다시 한번 잘 버무려 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톱밥은 포슬포슬하고 깨끗하며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상토로 변신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종을 옮겨 심기 전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양파 모종을 기르거나 식물의 뿌리를 내리는 삽목을 할 때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깔끔하면서도 일명 게으른 농부의 비법이라 불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휴지나 키친타월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이 방법은 싹을 트여 옮겨 심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종이에는 식물이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나 지지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기 발화 단계에서만큼은 정말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흙을 채운 화분 앞에서 싹이 났나 안 났나 노심초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모든 과정이 눈앞에 훤히 보이니까요. 특히 오래된 씨앗이나 품질이 의심되는 씨앗의 발화율을 테스트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몇 %나 싹이 텄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또 페투니아나 로벨리아처럼 흙 속에 심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들을 파종할 때도 안성맞춤입니다. 이 방법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이 바로 달팽이 혹은 마리 기법인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좁은 창가에서도 아주 많은 양의 씨앗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흙 없이도 간편하게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명 종이 돌돌이 파종법인데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나
비닐하우스용 비닐처럼 도톰한 비닐을 준비해 주세요. 이 비닐을 폭 10cm에서 12cm 정도로 길게 잘라줍니다. 길이는 크게 상관없으니 편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른 비닐 위에 일반 화장지를 2-3겹 정도 겹쳐서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 분무기로 화장지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냥 물도 좋지만 에핀이나 지르콘 같은 식물 활성제를 섞어주면 발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단계인데요. 비닐의 위쪽 끝에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씨앗을 하나씩 올려놓으세요. 씨앗 사이의 간격은 크기에 따라 조절하면 되는데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경우는 2cm에서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씨앗을 다 올렸다면 이제 전체를 부드럽게 돌돌 말아주세요. 너무 꽉 조이지 않게 말아서 고무줄로 고정한 뒤 컵이나 밑동을 자른 페트병 안에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바닥에 물을 살짝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습도가 잘 유지되는 쾌적한 환경에서는 새싹이 금방 기분 좋게 얼굴을 내밀 거예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흥미로운 재료는 바로 하이드로겔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고운 가루나 작은 결정체처럼 보이지만 물을 흡수하면 부피가 수백 배로 불어나면서 탱글탱글한 젤리 모양의 구슬로 변합니다. 하이드로겔의 핵심 기능은 물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식물의 뿌리에 서서히 공급해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식물마다 하나씩 달아주는 전용 물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겔만 사용해서 씨앗을 발화시키거나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기도 하는데 특히 투명한 화분에 알록달록한 장식용 하이드로겔을 담아두면 보기에도 아주 예쁩니다. 하지만 채소 모종을 키울 때 하이드로겔만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지 못해 식물이 쉽게 쓰러질 수 있고 다른 배양토와 마찬가지로 영양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을 때는 보습력을 높여주는 보조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코피트나 피트모스에 건조된 하이드로겔을 단 몇 그램만 섞어주어도 물 주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식용작물을 재배하신다면 알록달록한 장식용 하이드로젤 대신 반드시 농업 전용 하이드로젤을 사용하세요. 장식용 제품의 색소에는 식물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른 상태의 하이드로젤을 흙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어린 모종을 화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먼저 제품 설명서에 따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흙과 섞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하이드로젤이 들어간 흙은 수분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물 주는 횟수를 줄여야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젤은 특히 주말에만 농장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흙에 함께 넣어주면 가뭄이 들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식물이 버틸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들이 수동형 수경재배였다면 이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본격적인 수경재배의 기초를 알아볼까요? 수경재배는 흙 없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식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물에 섞은 배양액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집에서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바로 심지 관수 시스템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배양액을 담을 플라스틱 통과 식물이 담긴 화분만 있으면 돼요. 우선 화분 바닥에 구멍을 내고 심지를 통과시켜 줍니다. 심지의 한쪽 끝은 뿌리 근처 배양토에 두고 다른 쪽 끝은
아래쪽 배양액통에 담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합성 섬유로 된 끈이나 아크릴 펠트, 심지어 돌돌만 천 조각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관 현상을 통해 배양액이 심지를 타고 뿌리까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스스로 물을 마시게 되고, 여러분은 그저 가끔 아래쪽 통에 배양액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한 자동 급수 시스템이죠. 흙 없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일반적인 흙에는 어느 정도 영양분이 비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코코넛 피트, 피트모스, 안면 같은 배지들은 영양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어린 모종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건 오로지 재배자의 몫입니다. 본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비료를 주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미량 요소가 균형 있게 배합된 모종 전용 수용성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품 설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뿌리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초기에는 제조사 권장 농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묽게 타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료는 보통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줄 때 함께 챙겨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양분이 없는 배지에서 규칙적이고 올바른 영양 공급 없이는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식물이 무엇을 언제 먹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은 꼭 흙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식물에게 필요한 건 흙 그 자체가 아니라 흙이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뿌리가 고정될 수 있는 지지대. 둘째, 수분. 셋째, 뿌리 호흡을 위한 산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녹아있는 영양분입니다. 코코넛이나 피트모스 같은 대체 배지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식물을 단단히 잡아주고 물을 머금으면서도 공기를 잘 통하게 하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물에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흙이라는 불확실한 요소 대신 훨씬 깨끗하고 관리가 쉬운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식물은 영양분이 흙에서 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배양액에서 오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영양 밸런스만 잘 맞으면 그만이죠.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흙이 없어도 식물은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무토양 재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재배 환경이 매우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병해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죠. 일반 흙에서 흔히 발생해 어린 묘목을 고사시키는 모잘록병 같은 경우도 깨끗한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펠릿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고 예방조치에 신경을 꺼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감염원은 외부에서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씨앗입니다. 일부 질병은 종자를 통해 전염되기도 하므로 파종 전에는 씨앗을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르헥시딘이나 과산화수소 용액에 잠시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염된 도구와 용기입니다. 화분이나 트레이, 핀셋 등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배지라도 물이 너무 많아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물주기 주기를 유지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한 환경은 재배에 있어 엄청난 이점을 주지만
기본적인 재배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아 저는 매년 작은 실험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토마토 씨앗을 같은 날 2개의 트레이에 나누어 심어보는 건데요. 한쪽에는 시중에서 파는 품질 좋은 배양토를 담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즐겨 쓰는 코코피트와 질석 혼합 상토를 담습니다. 결과는 매번 놀랍습니다. 혼합 상토 쪽이 하루 이틀 정도 싹이 빨리 트고 올라오는 모양도 훨씬 고르고 일정하거든요. 흙 없이 키운 모종이 성장 속도도 더 빠르고 줄기도 훨씬 굵으면서 잎색도 아주 진합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옮겨 심기를 할 때 나타납니다. 일반 흙에서 키운 모종은 뽑을 때 흙덩이가 엉겨붙어 뿌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코코 상토에서 자란 녀석들은 다릅니다. 뿌리를 꺼내보면 손상 하나 없이 하얗고 미세한 뿌리들이 손뭉치처럼 엉겨있는 아주 튼실한 뿌리 시스템을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모종은 옮겨 심었을 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새로운 땅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고 쑥쑥 자라게 됩니다. 매년 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다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정성껏 키운 모종을 온실이나 밭으로 아주 심게 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뿌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피 펠렛이나 개별 포트에서 키우셨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털어내지 말고 통째로 옮겨 심는 배양토채 옮겨 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흙을 털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가 가득 찬 그 흙은 이미 식물의 일부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흙이 있어야 식물이 텃밭에 거친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구멍은 뿌리 뭉치보다 약간 크게 파고 물을 듬뿍 준 다음 식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주변을 흙으로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심은 뒤 며칠 동안은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잘 살펴주세요.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여러분의 모종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옮겨 심기만 한다면 금방 자리를 잡아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데 흙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 이제 확인하셨죠? 코코넛 배지, 피트 펠렛, 안면, 심지어 평범한 텃밭까지도 토마토나 고추, 예쁜 꽃들이 자라기에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보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런 무토양 재배 방식이 일반 흙으로는 불가능한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수분 조절부터 영양분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병충해 관리까지 내 손안에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죠. 집안에 흙먼지 날릴 걱정 없이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운 건강하고 뿌리가 아주 튼튼한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창가에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원예 생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될 흥미로운 가드닝 실험 영상들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